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리스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저희가 성능을 결정하는 세 가지 부품인 CPU와 그래픽카드, 메모리의 등급과 세대를 통해서 PC의 성능을 쉽게 파악하고 예산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주요 부품 세 가지 이외에 나머지 부품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PC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PC의 성능은 CPU, 그래픽카드, 메모리 같은 핵심 부품이 결정하지만 이 핵심 성능을 꾸준히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건 그 외에 다른 부품들의 역할입니다. 바로 메인보드, 파워 서플라이, SSD 케이스, 그리고 쿨러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이 부품들은 직접적으로 성능을 올려주는 부품은 아니지만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가 제 성능을 안정적으로 계속 발휘하도록 보조하는 필수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나머지 부품들이 어떤 방식으로 PC의 성능 유지에 기여하는지 각자의 역할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메인보드의 역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메인보드는 말 그대로 PC 전체를 연결하는 중심부인데요. PC 안에 있는 각 부품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해주고요. 또 모든 부품에 전원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특히 메인보드는 CPU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CPU의 성능이 높아질수록 그 성능을 안정적으로 지탱해줄 더 좋은 메인보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이 보드들을 보시면 기본적인 메인보드와 i5나 라이젠5 같은 중간 등급의 CPU에 맞는 표준 보드, 그리고 고사양 CPU용 메인보드를 비교해 보면 전원부 구성이나 방열판 크기에 확실한 차이가 보이실 겁니다. 고사양 보드일수록 전원부가 더 튼튼하고 발열 처리도 더 잘 되어 있죠. 그래서 CPU의 등급에 맞춰 메인보드를 고르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텔 i5나 AMD의 라이젠 5 정도의 CPU라면 표준 등급의 B보드를 선택해 주시면 안정적인 성능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워 서플라이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PC 전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PC의 심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PC의 부품들 중에서도 CPU와 그래픽카드가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파워의 용량은 CPU와 그래픽카드의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그래픽카드가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픽카드의 등급을 최우선으로 파워의 용량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워의 용량을 결정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파워의 등급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파워는 효율에 따라서 스탠다드,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타이탄 이런 식으로 등급이 구분되는데요. 이 등급은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파워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 내구성과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를 선택할 때 충분한 용량과 안정적인 등급까지 확인하게 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파워를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저장 장치인 SSD를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이나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면 SSD에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CPU와 그래픽카드가 필요할 때 메모리로 불러와서 처리하게 되는 개념을 앞의 영상에서 알아봤는데요. 이 SSD는 크게 NVMe 방식과 SATA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NVMe SSD는 메인보드에 직접 장착이 되는 방식이고요. SATA SSD는 케이블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SSD는 하드디스크보다 빠른 속도를 자랑하지만 그 중에서도 메인보드에 연결되는 NVMe SSD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요즘에는 대부분 NVMe SS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NVMe SSD도 D램 캐시 유무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데요. 이 D램 캐시는 SSD 내부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목록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를 더 빨리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이 D램 캐시가 있는 SSD는 속도 유지 능력과 작업 처리에서 더 뛰어난 성능을 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D램 캐시 기능이 SSD에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NVMe SSD 자체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PC 사용자라면 D램 캐시가 없는 제품도 충분히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사양 게임이나 전문 작업용 PC 사용자라면 D램 캐시가 포함된 SSD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SSD는 자신의 PC 사용 목적에 맞춰서 알맞은 기능의 제품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쿨러와 케이스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C가 작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열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CPU와 그래픽카드는 매우 높은 발열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온도가 너무 높이 올라가면 스로틀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스로틀링이란 CPU나 그래픽카드의 온도가 너무 높이 올라갔을 때 자동으로 성능을 낮춰 열을 줄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발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PC의 성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CPU는 특히 발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CPU 등급에 맞는 공냉 쿨러나 수냉 쿨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케이스의 쿨링 성능도 전체 내부 온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성능 CPU나 그래픽카드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통풍이 좋은 케이스를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인 성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성능을 결정하는 CPU, 그래픽카드, 메모리와 이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메인보드, 파워 서플라이, SSD, 쿨러와 케이스의 역할까지 알아봤습니다. PC를 선택할 때는 이 두 가지 역할의 부품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고사양으로 갈수록 성능에 따른 발열이 심해지기 때문에 성능 유지 부품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내용을 정리하고 PC 구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능을 결정하는 CPU, 그래픽카드, 메모리를 선택하고요. 선택된 이 주요 부품들에 맞춰서 메인보드와 파워, 쿨러와 케이스 등을 잘 조합하는 것이 PC 성능을 잘 유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의 영상과 이 영상을 보고 직접 부품을 찾아보려고 하면 CPU에 맞는 메인보드가 무엇인지, 또 메인보드와 메모리의 호환성은 괜찮은지, 그래픽카드의 등급에 어울리는 파워는 얼마인지, CPU는 어떤 쿨러를 장착해야 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은 막상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럴 때 알고사자에 방문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해 보세요. 현재 인기 있는 CPU, 그래픽카드, 메모리의 구성도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CPU와 메인보드, 메모리 간의 검증된 호환성 정보도 제공되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도 어떤 부품이 서로 잘 맞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CPU와 그래픽카드 구성 등급에 맞는 적절한 파워 용량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한 PC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CPU와 그래픽카드의 성능 비교 정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PC를 구매할 때 느끼는 막막함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PC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시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